열역학. 자, 우리 역학은 뭐였었지? 역학은 F는 MA라고 하는 게 역학이었다, 그지? 그래서 물체에다가 뭘 줬었니? 물체에다가 내가 F라고 하는 뭐지? 힘을 주게 되면은 얘가 뭐 생겼었노? 속도 변화다라고 하는 가속도가 생기는 게 역학이었다, 그지? 그리고 이 운동 변화를 뭘로 나타낼 수 있었지? 우리가 에너지라는 걸로도 나타낼 수 있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뭐라 했었지? W라고 하는 2라고 같은 거다라고도 했었다,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에너지는 1은 어떻게 구한다 했었지? 힘에다가 뭐 곱해주면 된다 했었니? 이동 거리 D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던 거, 그지? 요게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도 의주는 했겠지만 역학적 에너지 편을 본 남았는데 아무튼 요 부분은 그지 역학적 에너지에서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에너지는 1이고 1은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역학에서 다루는 거다, 그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다루는 거지? 열역학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룬다, 그지? 그러면 이거는 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요런 실린더가 나온다라고 주면 되겠다, 그지? 자, 요런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니 얘들아? 이 안에 이상기체라고 하는 기체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F라는 힘을 주는 대신에 여기는 이제 뭘 주는 거지? Q라고 하는 열량을 요렇게 가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럼 내가 Q라는 열량을 가해주면은 여기 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러면은 실린더라고 한다, 그지? 실린더가 뭘 흡수하니? 열량을 흡수하는데 실린더가 흡수한다기보다는 실린더 안에 있는 누가? 이상기체들이 열량을 흡수하게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열량을 흡수한 이상기체들이 어떻게 했노? 빠르게 움직이면서 어디랑 실린더 벽에 충돌하겠지, 그지? 충돌하면서 뭘 만들어낸단 말이고 부피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 있던 실린더가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커지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를 가해주게 되면은 열량을 가해주게 되면은 요 안에 실린더 안에 있는 요 이상 기체들이 있거든. 이상 기체들의 뭐가 달라진다는 거니? 충돌하면서 압력의 변화를 주는 거고 그 압력의 변화 때문에 실린더에 뭐가? 부피가 변화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상기체들이 어떻게 했노? 열량을 받는 만큼 뜨거워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이 단원에서 다뤄야 되는 거는 세 가지야. 이상기체에 의한 압력과 부피와 온도 변화를 표현하는 거다라고 좀 이야기. 그래서 정리해주면 아까는 역학은 F라는 힘을 받아서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였다라면은, 그지? 거리 변화가 생기는 거였다라면은, 요 열역학에서는 열량을 투입해 주게 되면은, 요 실린더 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상기체들의 압력과 부피와 온도 변화를 다루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부터 한번 적어 볼 거냐 그러면은 요거부터 결과부터 우리 적어 놓읍시다, 알겠지? 자, 열역학 1법칙도 나오고 열역학 2법칙도 나오는데 자, 열역학 1법칙부터 한번 적어 봅시다, 그지? 일단 결론부터 적어 놓자. 열역학 1법칙은 뭐가 되냐 그러면 요거야. Q라고 하는 열량을 가해주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 그러면 이 열량으로 뭘 한단 말이니? 실린더라고 하는 애는 W라는 일을 하게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해줄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내가 열량을 투입하는 것만큼 일도 하고 W라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여기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온도 변화도 생긴다는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부터 쌤 요거 생소하겠지만 요거랑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을게. 얘는 뭐라고? 열량. 알겠지? W는 뭐지? 일. 그 다음에 U는 뭐라고? 내부 에너지. 이렇게.
자,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산업혁명 때 나왔던 뭐가 되겠노? 열기관. 여기 문제에도 보면은 열기관 문제가 나올 건데 요런 열기관이 있어. 열기관은 뭐지? 내가 열기관에다가 뭐를 투입하지? 열량을 투입을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열기관이야. 열기관이 뭘 흡수하니? Q1을 흡수해가지고 뭘 하는 거니 얘는? 기차가 움직이든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든 뭘 한단 말이고 W라고 하는 일을 한다는 말이 알겠니? 그럼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내가 Q1이라고 하는 열량을 100주를 투입하면은 전부 다 100줄만큼 일하면 제일 좋지, 그지? 자동차도 어떠니? 내가 휘발유 10리터 넣으면 10리터가 전부 다 자동차 바퀴로 가는 거 아니지, 그지? 엔진의 열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일부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뭐가 된단 말이고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좀 되겠다, 그지? 그래서 Q1이라고 하는 열량을 흡수해서 W만큼의 일을 하고 남은 Q2만큼은 방출한다는 건데 여기는 지금 뭐가 표현되어 있는 거지? 내부 에너지의 온도 변화도 사실은 쓰일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놓자. 일단은 열 효율이다. E가 열 효율이다, 그지? 우리 가전제품 보면 소문자 E로 에너지 효율 나오는 것처럼 얘 열 효율은 뭐가 되겠니? Q1이라고 하는 열량을 내가 투입을 했는데 어느 만큼? W만큼의 일을 했다, 그지? 그게 효율이 되겠다, 그지? 요거 이해되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Q1을 투입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W만큼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지? 효율이다라고 해주면 되고,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그러면은 W는 뭐가 되겠니? Q1 빼기 Q2가 또 뭐가 되겠노? W랑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요 식은 요렇게 적어줄 수도 있어.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요런 식으로도 되겠다, 그지? 1 빼기 Q1 분의 Q2다.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할 수도 있어. 아무튼 요게 뭐지? 효율이다 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열기관은 내가 열량을 투입하게 되면은 일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여기 열역학에서는 뭐지?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도 열량이 쓰인다라고 좀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요거 하기 전에 자 요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치? 자, 우리 역학에서는 F라는 힘을 썼었는데 이 F에 해당하는 대신 여기서는 뭐 쓴단 말이고? P라고 하는 압력이 작용할 거 알겠니? 여기 기체들이 여기 꽝꽝꽝 부딪힐 거란 말이야. 그걸 우리는 압력이다라는 걸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압력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씁니다. 압력 P는 내가 가해준 힘을 뭘로? 단면적 A로 나눈다라고 해주면 돼. 알겠니? 힘을 뭘로 나눈다? 단면적으로 나눈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단 말이니?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지, 그치? 내가 나의 F로 이제 발로 밟는데 운동화라는 친구 발을 밟았을 때 넓은, 그치? 단면적인 넓은 운동화로 친구 발을 밟았을 때하고, 그치? 내가 똑같은 몸무게인데 뾰족한 하이힐로 친구 발을 밟았을 때 어디가 더 크겠니? 내가 똑같은 F라는 힘으로 누르더라도 운동화처럼 넓은 걸로 누르는 것보다는 뾰족한 하이힐로 밟으면 더 압력이 세게 간다는 말이 알겠니? 그래서 힘은 단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된단 말이고? 압력이 된다라는 거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열량을 가해주면 뭘 한단 말이니? W라는 일을 한다 했었다, 그치? 그러면 과학에서 W라는 일은 뭐지? 내가 가해준 힘에다가 거리만큼, 움직인 거리만큼 더해주면 된다는 말이야. 곱해주면 된다는 말이야, 알겠니? 자, 실린더를 한 개 더 그려보면은 자,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원래 실린더가 있었어,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압력을 갖고 있는지 압력부터 한번 생각해봅시다, 알겠지? 자, 여기 실린더는 바깥쪽에서 뭘 받고 있니? 공기가 누르는 뭘 받고 있지? 대기압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의 압력도 뭐가 되겠니? 내부 압력이 되는데 내부 압력도 얼마가 되겠니? 대기압하고 똑같겠지, 맞니? 자, 만약에 대기압은 일기압은 항상 일정하잖아, 그지? 근데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크면 어떻게 되노? 여기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겠지, 그지? 맞니? 요 안에 있는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
같아질 때까지 수축하겠지, 그치? 만약 그래서 얘가 실린더는 왔다 갔다 크기 변화가 생기는 실린더인데, 그치? 손오공 그 여유봉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다 하는 건데, 얘가 대기압하고 내부 압력이 같을 때까지 움직이다가 같아지면 얘가 탁 멈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린더가 정지해 있다는 말은 내부 압력이 뭐하고 똑같단 말이고 대기압하고 같은 상황이라는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뭘 가해줄 거냐 그러면은 열량을 이렇게 투입한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실린더가 뭘 흡수하겠니? 열량을 흡수하면 요 안에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했노? 뜨거워지겠지, 그치? 뜨거워지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노? 압력이 세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쾅쾅쾅 밀 거야. 밀어가지고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압력이 세졌다는 것만큼 얘가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했노? 압력이 좀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랑 다시 같아지겠노? 대기압하고 같아질 거 알겠니? 처음에는 열량을 가했을 때 쪼매난 공간에 열량이 가니까 얘가 기체들의 압력이 커져가지고 처음에는 압력이 증가할 줄 몰라, 그치? 그래서 압력이 대기압보다 크니까 이렇게 밀고 가다가 얘가 부피가 커진 만큼 압력이 다시 감소할 거 알겠지? 어디만큼 감소한단 말이고 원래 있던 대기압만큼 감소해가지고 얘네들이 멈추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 멈추는 그 순간이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라고 좀 되겠다, 그치? 요렇게. 그래서 길이가 얼만큼 늘어난 거니? 요 늘어난 길이를 L만큼 늘어났다라고 좀 되겠다,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면적 있지, 그치? 여기 있는 요 면적을 우리는 뭐라 해주면 되냐 그러면은 A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맞니? 자, 그러면은 봅시다. W는 뭐라 했었니? W는 과학에서 W는 F 곱하기 뭐지? 거리가 되겠다, 그치? 근데 거리가 얼만큼 늘어났니? 델타 L이다라고 하는 거리만큼 늘어났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1은 길이가 L만큼 늘어나는 것만큼 일을 했다는 말이야. 근데 F는 뭐라고 숫자에 썼지? F는 여기서 F는 뭐가 되겠노? P 곱하기 A가 되겠다, 그치? P 곱하기 A. F는 P 곱하기 A니까 F 대신에 뭐? P 곱하기 A 해주고 요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요거 뭐니? 단면적 A에다가 늘어난 길이 L이야. 늘어난 뭐가 되겠노? 원통의 부피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단 말이니? 밑넓이는 단면적은 일정할 거고 요 면적은 요 길이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부피가 된다는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다, 그치? 뭐가 되겠니? P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 델타 V다라고 써줄 수 있겠다, 그치? 맞니?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면은 W는 뭐지? 실린더가 열량을 받아서 하게 된 일 W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P 델타 V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부피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지? 1이다라고 해주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P V라는 그래프가 있으면은, 그치? 자, 원래 실린더가 요만 했는데 요 실린더의 부피를 우리는 뭐? V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 뭘 가해줬다고? 열량을 가해줬대. 그럼 얘가 열량을 흡수했겠다, 그치? 흡수해서 부피가 어디까지 늘어났단 말이니? V2까지 부피가 요렇게 늘어났대. 맞지? 그러면 얘는 원래는 요 점에 있었어. 근데 얘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요때 요 y축에 있는 요 값을 우리는 P1이다라고 한번 해볼까? P1. 자, 여기 y축 값이 뭐지? 압력이야. 그럼 여기 있는 요 값의 압력을 P1이다라고 해봅시다, 알겠지? 그러면은 압력은 P1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제 부피가 V1에서 V2로 늘어났다는 말이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외부에서 이 실린더를 누르는 요 압력도 얼마란 말이니? 계속
P1으로 일정했다는 말이고 P1이 뭐하고 똑같단 말이니?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기압하고 똑같다라는 말은 바깥쪽에 있는 대기압이 변하진 않았겠지, 그치? 바깥쪽에서 눌러주는 대기압이 변하진 않았을 테니까 얘는 계속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뭐가 부피만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W는 뭐가 된단 말이니? W는 압력이 뭐지? P1에다가 뭐라 했었니? 부피 변화량이라 했는데 얘는 P1분의 뭐가 되겠니? V2 빼기 V1이 W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치? 결국 이 값 뭐가 되겠니? P1 곱하기 V2 빼기 V1은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은 요 PV 그래프에서 뭐하고 똑같다는 거지? 이 면적이 뭐란 말이니? W 2라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PV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란 말이니? 면적은 1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자 2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만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1은 뭐라고? P 곱하기 델타 V를 1이다 보시면 된다, 알겠니? 그러면은 봅시다. 요거만 한번 해보자. 자, 부피가 증가했대, 그지? 부피가 증가했다. 그럼 요 값이 뭐가 되겠니? 양수 값이 되겠다, 그지? 부피가 늘어나면 요 값이 양수겠지, 그지? W 값이 W가 양수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뭘 했냐 그러면은 2를 했다. 근데 요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부피가 감소했다는 말은 2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부피가 V1에서 V2로 늘어났어. 그러면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이상기체들이 2를 했다. 알겠니? 근데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어, 그치? 부피가 줄어들면 이 실린더는 외부로부터 2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알겠니? 그래서 2를 했으면은 W 값을 플러스, W 값이 마이너스면은 2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 주면 되겠다, 알겠지? 요거 이되겠니? 그래서 선생님 뭐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결국 요거만 해주면 됩니다. 1은 뭐라고? 1은 P 곱하기 델타 V다. 델타 V 값이 양수면은 2를 했다. 델타 V 값이 음수면은 2를 받았다. 요거만 일단은 기억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 에너지. 지금 이제 요거는 설명했고 내부 에너지가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알겠지? 자, 내부 에너지는 아까 저 실린더 안에 무슨 기체가 있다 했었니? 그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가 있다 했었어, 알겠니? 요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들이 들어가 있고 내가 열량을 투입하면은 여기 있는 이상기체들이 움직이면서 실린더에 부피 변화를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상기체는, 그치? 뭘 말하냐면은, 자, 이상기체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만 한번 해보자. 뭐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길지, 그지?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는 기체를 우리는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엄청 모범생인 거 알겠니? 학교에 규칙 있으면은 그 규칙을 너무 잘 따르는 애들, 알겠니? 누가 있든 없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요걸 말해. PV는 nRT라고 하는 요 식이 하나 있어. 얘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이야. 알겠지? 자, 화학식인데 엄청 유명한 화학식인데 PV는 nRT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P는 뭐라고 했었니? 압력이고 V는 너희 다 알지? 부피고 T는 뭐겠니? 온도다라고 해주면 되고 여기 N은 싫겠지만 화학에서 했던 몰 이상기체의 양 알겠지? 양을 몰로 나타내는 거
몰수가 되겠다, 알겠지? 여기 아까 전에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가 1몰 있는지 2몰 있는지 3몰 있는지, 그지?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을 몰수로 나타낸 거고, 여기 있는 R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상수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얘들 어떻게 했니? 실린더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이상기체의 몰수는 변할 일이 있겠니 없겠니? 없는 거야, 알겠지? 요 안에 이상기체가 처음부터 2몰 있으면은 계속 2몰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내지 않는 이상 계속 뭐는 요 n 값은 변화 없고 r 값도 상수니까 변화 없겠다, 그치? 그럼 변수는 뭐가 되겠니? PV, P가 변수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는, 자, 요식을 외우지 말고 요식을 써먹어야 됩니다. 뭐를 외워줘야 되냐 그러면 요걸 알아줘야 돼. 시험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요거, PV 나누기 T는 일정하다, 요거를 제일 많이 쓸 거야, 알겠지? 자, 요거는 그냥 해놓고,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요거만 계산할 줄 알면 돼. 자, T분의 PV는 일정하다 했잖아. 만약에 이상기체의 압력이 2배가 됐대. 근데 온도는 4배가 됐대. 그럼 부피는 몇 배 돼야 되겠니? 부피는 2배로 변하게 될 거란 말이야. 요거만 쓸 수 있으면 돼. 여기서는 압력이 다시 P로 돌아갔어. 알겠니? 근데 온도가 다시 얼마? 3T로 줄어들었대. 그럼 부피는 얼마? 3V로 가주면 될 거란 말이야. 알겠니? 요 관계식만 계속 조금 유도해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T분의 PV 값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변한다는 거. 알겠니?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는 저 공식을 너무 잘 따르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 실린더 안에 있는 이상기체들은, 그치? 자, 여기 있는 이상기체들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기 열량을 투입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상기체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어. 그럼 100개들이 각각 움직이는데, 그치? 뭐에 의해서? 열량 받은 것만큼 움직이는데, 이상기체들끼리 만약에 중력을 서로 작용하거나 자기들끼리 전기적 인력을 작용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 있는 Q를 온전하게 따르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상기체들은 서로 아무런 상호작용 안 한다, 알겠니? 중력이든 전기적인 힘이든 서로 이상기체들이 100개가 있든 1억개가 있든, 심지어 이상기체는 너무 작고 질량이 작아서 우연이더라도 이상기체들끼리 움직이다가 자기들끼리 충돌할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상기체는 질량도 무시, 크기도 무시, 전기적인 힘도 무시, 모든 힘을 다 무시할 수 있어서 이상기체들끼리는 아무런 상호작용을 안 미치고, 여기 있는 이상기체들은 오로지 투입한 열량에 따라서만 온도, 압력, 부피가 변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상기체다라고 해주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전에 쌤이 뭐라 했었니? U를 뭐라 했었니? 내부 에너지다라고 했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정의하는 내부 에너지는, 자, 내부 에너지는 쉽게 말하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상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는 내부 에너지다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뭘 말하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는 용수철 없잖아, 그치? 용수철 없으면 뭐만 생각해주면 되겠노? EK 뭐라 했었니? 운동 에너지. 안 까먹었지, 그치? 이상기체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뭐가 있겠노?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요걸 우리는 이상기체의 뭐라 해주면 되겠니?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뭐라 했었지? 운동 에너지에다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용수철 있으면은 탄성 포텐셜까지 적어주면 돼. 여기 용수철 없잖아. 빼고 요거 두 가지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는 이상기체들의 역학적 에너지야. 알겠니? 근데 아까 전에 역학적 에너지들끼리는 서로 상호작용 안 한다 그랬어, 알겠니? 그럼 여기 있는 중력 에너지가 뭐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중력이잖아, 그지? 질량 있는 애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거. 그래서 상호작용 없다는 건 EP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뭐 해도 된다? 0으로 본다라는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요 값은 우리가
없다라고 해주면 돼. 0이다라고 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상기체 에너지의 뭘 말하는 거니? 운동 에너지를 말하는 거 알겠니? 근데 이 안에 이상기체가 몇 몰 들어가 있다고? n몰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치? 그럼 요거의 운동 에너지는 뭐지? 운동 에너지 공식은 뭐니? 2분의 1의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다. 근데 기체 입자들, 이상기체들은 질량 무시하자 했잖아. 이상기체의 질량을 잴 수 있나 없나? 없잖아. 대신에 기체들이기 때문에 온도가 빨라지면 뭐도 빨라지겠노? 속도도 빨라질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구할 수 없어. 알겠니? 그럼 뭘 구하냐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그지? 중요한 거는 요거야. 뭐 온도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뭐 한단 말이고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알겠니?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자르고 n 값은 뭐지? 변함이 없다 했잖아. 실린더 안에 기체 딱 넣으면은 기체의 개수는 안 변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결국 이상 기체의 여기 내부 에너지, 그지?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만 비례한단 말이니? 온도에만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니?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U 값이 올라가는 거고 온도가 떨어지면 U 값도 떨어지는 거다, 그지? 그래서 그냥 다 까먹고 그냥 요거만 기억하면 돼. 이거 뭐라 하시면 되겠니?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디에 비례한다?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온도가 2배 올라갔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2배, 온도가 4배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4배, 온도가 떨어졌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니? 그거를 증가하고 떨어지는 거를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또 표현해 주면 된다는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쌤이 지금 이야기했는 거는 연력학 1법칙을 적었는데 문제 풀 건데 다 까먹어도 돼. 뭐가? 연력학 법칙은 Q는 1과 내부 에너지라고 해주면 돼, 알겠니? 내가 Q라는 연량을 100을 줬단 말이야, 알겠니? 그 100 중에서 2를 80에 쓰면은 내부 에너지는 20으로 간다는 말이야, 알겠니? 내가 100을 줬는데 얘가 90되면 얘는 10이 되겠지, 알겠니? 근데 실제로 존재는 않지만 내가 연량을 100을 줬는데 뭐지? 1이 100이 되고 하면 내부 에너지를 얼마 되겠니? 0이 되는 가정의 경우도 나올 거 알겠니? 또 내가 열을 줬는데 1은 안 하고 전부 다 100이라는 연량이 전부 다 내부 에너지로 가는 경우도 생기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일 좋은 난방기구다라는 기구는 뭐가 되겠니? 내가 투입한 연량이 1은 하지 않고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 온도에만 높이는 데 쓰이면은 제일 좋은 히터가 되겠지, 그치? 반대로 내가 제일 좋은 기구,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고 싶으면은 내가 엔진에 열을 투입했는데 그게 전부 다 뭐 일로만 가면은 그건 또 제일 에너지 손실 없는 거지. 온도 변화 없이, 그지? 일로만 가면 또 제일 좋은 게 되겠지, 그치? 아무튼 요거를 우리는 연력학 법칙 1법칙이다라고 해주면 될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은